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좀 급격히 좀 흔들리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준으로 좀 대략 종가 기준으로 3%가 빠졌고, 코스닥은 좀 심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3거래일 만에 4.6%가 빠지면서 사실상 지난 7월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하기 전 가격권까지 지금 다 내려온 상황. 어떻게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힘들 때는 코스닥이 좀 분위기가 괜찮았었고, 코스닥이 좀 약세 흐름이 있을 때는 코스피가 좀 끌어주던 그러한 시황의 기류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이번 주 뭔가 좀 흔들림이 있어요, 확실히. 이 뭐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 좀 유독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고, 아시다시피 내부 정책적인 요인들도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서 가장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대표적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장기 추세가 이어져 왔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메가 트렌드 업종들이 이번 주 들어서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단 방산뿐만 아니라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조선, 원전, 바이오,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들이 줄줄이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2023년, 24년, 25년까지 대략 한 3년여간 증시를 견인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관련 종목들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좀 냉각된 상황. 주도 업종들의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대거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방금 말씀드린 어, 먼저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기기 업종들이죠. 광범위한 매도세에 흔들리면서 지금 지난주부터 어떻게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들어서는 상당히 단단했던 효성중공업마저도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종도 마찬가지죠. 지난주부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 종전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장기 추세에 있어서 무언가 훼손이 될 만큼 단기간에 큰 낙폭들이 지난주 주 초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다행히 오늘 10몇 프로까지 좀 빠지다가 그나마 6%대까지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업종은 뭐 더 뼈아픈 이슈가 있죠.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의 이 로열티 계약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대표 주도주였던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그리고 오늘에 걸쳐서 거의 뭐 하락폭 기준으로 20%가 넘게 밀리면서 원전 섹터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그래도 많이 말아 올리긴 했지만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 업종들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 조선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에 따른 견제가 좀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조선 업종들마저도 센티멘탈 자체가 좀 흔들리는 양상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2023년부터 장기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전력기기, 원전, 방산, 조선, 전체적으로 주도주라고 불리웠었던 이 업종들이 지금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는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업종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근데 사실 다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높아져 있었던 업종이라는 점이죠. 이미 고평가 국면에서 모멘텀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이렇게 코스피 내의 주도 산업들이 하나둘씩 좀 금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바이오테크, 코스닥의 바이오테크까지도 약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알테오제, 리가켐바이오, ABL 바이오, 시가총액 최상위 코스닥 바이오테크 종목들마저도 수급에 대한 불안이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러한 종목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동안 좀 과도하게 프리미엄과 밸류에이션이 붙어 있었던 종목들이 좀 거품이 약간씩 꺼지는 과정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과거 에코프로 형제들처럼 2023년 대시세를 보였었던 에코프로 형제들처럼 뭐 단기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차트는 나오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점차 좀 분산 그리고 조정 국면을 거쳐서 대다수의 업종들, 종목들이 적정 주가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주도 산업들이 더 이상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고, 또 차트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국면에서 어떠한 업종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정책적 노이즈들이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결국 저는 정책적인 수혜 업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 7월 어떻게 보면 앞서 설명드렸었던 주도 산업에 엮여 있는 종목들보다도 더 상승률이 높았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금융 업종들이 있겠죠.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같은 종목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주사 성격의 종목들. 왜 저는 앞으로도 관련한 종목들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는 그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그 말은 즉 앞으로도 개입 의지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양도세 기준 조정이라든지 기업 지배구조 관련한 정책들이 경영 리스크로 좀 불거지고 있는 점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변동성이에요. 결국 지금처럼 국내 증시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민감하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시 부양책을, 더 강력한 증시 부양책을 들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연관이 될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가 결국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체력을 불려주는 그런 시그널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처럼 한 방향으로 그냥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 가지 반등 파동을 겪고 적정 주가로 회귀하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새롭게 주도 업종이 바뀔 거고, 그 종목은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의 증시 부양책과 관련된 깊이 있게 관련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략주 역시도 그러한 관점에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죠.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증시가 흔들릴수록 물론 선제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왔죠. 지난 6월부터 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유입되고 나서 점진적으로 3,200포인트를 찍고 나서 계속 조정 파동이 좀 들이오는 양상들. 하지만 이번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배손익이 대략 4천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뛰었어요. 컨센서스도 상회하고.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있었던 유동성 장세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IMA에 대한 신규 인가 부분들, 쉽게 말해서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신규 인가 신청을 이미 완료를 했고, 그 심사가 10월 중에 다다음 달 결과가 나오죠. 그 기대감 자체도 계속 좀 유효한 상황이고, 결국에 단순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업 1위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풍부한 자기자본, 글로벌 네트워크, 안정적인 WM 자산관리 사업구조,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서는 증권업 내에서 프리미엄을 얹어줄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종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번 정권의 증시 부양책이 더 강한 것들이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앞으로 있을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증시가 더욱더 활성화된다면 앞으로도 기초 체력들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정책 모멘텀 그리고 펀더멘털을 앞으로도 더 의미 있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종목이 되지 않겠나. 이미 5월, 6월 시장에서 힌트를 좀 어느 정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지금 민감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주도 업종들, 주도 종목들이 적정 주가로 회귀하는 그 파동이 만들어진다면 그 수급들이 온전히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증시 부양책과 관련된 밀접하게 연관된 그러한 종목들로 수급들이 많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좀 차트로만 봤을 땐 사실 좀 이쁘지 않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좀 과감하게 이러한 종목들을 좀 선춤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전략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의 공략주로 가져왔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좋은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